질문이나 이런 거는 사실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책을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3차 방정식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풀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푸는 과정이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선생님을 보고 그 순서를 하나하나 풀어가서 X는 뭐다라는 게 나온 듯한 그런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제가 풀어와서 교수님을 쫓아가서 나온 답이 X는 훌륭한 재료는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볼 때마다 그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 세계 유수한 대학들 교수들이 너희가 성공하고 싶으면 한국을 반드시 가봐라. 그래서 광화문 네거리를 한번 가봐라. 그리고 한국인들과 술을 마셔봐라. 이러면서 하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과 상통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우리 교수님 참 훌륭한 교수님 옆에서 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정신이 귀에 붙어 있듯이 붙어 다니는 게 지금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선 교수님께 우리 박수를 따가오는 그만. 그래서 다음 시간이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제 제가 1권을 거의 한 80%를 봤는데 교수님께서 총 정리가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권이 마치 내가 그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외워가면서 읽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 다음 달에 그 강의가 너무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이번 기회에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강 박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강 박사가 얘기를 하려면 짧게 하시고 뭐 이렇게 특별히 교수님께 뭐 이 강의 들으면서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라든지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잠깐 한 5분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 이제 뭐 IT 정보 기술 그리고 뭐 생명공학 기술 또 무슨 뭐 저기 환경 기술 뭐 에너지 기술 여러 기술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테크놀로지 마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음들이 많이 좀 차가워져 있고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있고 사실 저도 좀 예전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사람이 화가 나면은 이제 남에게 험한 말을 한다든지 남을 해치게 되는데 물론 그게 사회적으로 잘못되었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은 있지만 그 이성이랄까 도덕적인 게 마비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마음 혁명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의식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고견을 감히 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여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이제 지금 말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이렇게 이제 테레비 같은 데서 뭐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뭐 법륜스님도 참 그 요소에 설명을 참 잘하시고 그런 분이 많던데 근본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문제점을 살짝 해결하는데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럴듯하다 싶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달라고 미봉책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서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대안을 내놓는데 그런 것도 좀 미봉책 같다. 요새 또 어떤 사람이 국가 경영에 대해서 또 뭐 기업 경영에 요새 뭐죠? ES 무슨 경영이라고 그러니까 ESG. 예. ESG. 예. ESG. 그것도 제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그게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요. ESG라는 게 욕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되게 깔려 있는 건 욕심으로 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되겠느냐? 예컨대 환경 문제도요. 우리가 환경을 안 지키면 지구가 날아간다. 그럼 내가 못 산다. 그래서 환경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게 욕심을 바탕에 욕심에서 이제 내가 살려고 환경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되면 내가 환경을 지키면 우리 공장에 폐수를 정화조에 넣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지구가 망하기 전에 내가 그 폐수를 정화시키면 내 공장이 먼저 망한다. 근데 몰래 이걸 버려버리면 안 들키기만 하면 지구야 나중에 망하겠지만 내 공장은 살아. 그러면 욕심으로 보면 어느 걸 택하겠냐. 예.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고 법을 강화한다든가 뭐 다른 방법을 갖고 이거를 하자. 경영할 때 뭐 누가 감독을 하고 뭐 규제를 하자.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암만 법을 강화해도요. 법은 증거 없으면 괜찮아요. 버렸다는 게 확실해도 증거 없으면 괜찮습니다. 안 들키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그거를 접근을 하면 법을 갖고 해결하자.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 그 법을 그 피해가는 연구를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마음 바꾸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는 그게 미봉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꼭 이 시간에 나는 듣고야 말겠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딱 이거 꺼버리면 그만이니까 지금 그 여운을 남기시고 그러면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아마 오늘 거 이렇게 조금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실 텐데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자세히 하면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금 성천문화재단에서 14번을 하루에 2시간 반씩 한국 철학사를 하는데 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게 다 방대하기 재밌고 의미가 있어서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다음 시간은 이제 오늘은 총괄을 했으니까 중국 철학이 어떻게 흘러갔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네. 주작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고 양명학은 어떻게 되고 그게 또 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걸좀 네, 선생님. 요즘 좀뭐 5년 동안에 거의 뭐 5천 년의 유학 과정을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셨는데 굉장히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저변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마음을 고쳐야 된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5천 년 유학을 주면서 미래 유학에 대해서도 제목에 관계없이 하여튼 전체적인 주입밥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세상이 5천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혹시 예상을 하실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건지 혹시 어떻게 그 부분에 예견하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답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 한국 땅에서 모든 사람이 정신적 행복을 느끼고 그 정신적 행복을 바탕으로 환경도 이제 저절로 지키게 되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옛날에 홍익인간인데요. 홍익인간을 누릴 수 있는 철학이 만들어지면 정말 긴 세월 평화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뭘 하나 만들었는데 또 하나 더 만드는 예컨대 뭐 우리가 좀 이게 어느 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그 종교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일교 이렇게 만들면 수많은 종교 중에 종교가 하나 더 불어난다고요.
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종교로 가지 말고요. 종교로 가지 말고 또 상업화로도 가지 말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그 공자다. 공자는 종교로 안 갔는데 사실은 예수고 석가모니고 종교로 안 갔을 겁니다. 후대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도 후대까지 이 유학이 종교로 안 간 종교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 어떤 종교가 아닌 방식으로 그 행복한 마음을 그 챙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뭔가 성공을 하면 굉장히 앞으로 새로운 미래는 그런 행복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싶은데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진짜 예. 행여 지지왕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예. 힘 있는 자가 평화를 외칠 때 전 세계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듯이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진짜로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든 윗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마음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제 해답은 나와 있는데요. 진시황이 그 세계를 이렇게 안정시킨 것은 그 형합판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형합판에서는 그런 걸출한 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끌고 가면 통합이 되는데 형상판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난 그 정신 철학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정신 철학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라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유학이 문제 생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유학 그러면 수기치인이라고 딱 이렇게 그거를 핵심으로 집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조선시대 유학을 쭉 보니까 수기치인 이래버리면요 무게중심이 치인에 갑니다. 그러니까 천재일수록 수기를 빨리 마치고 치인해야지. 그런데 수기가 그렇게 빨리 맞춰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기 공부에 사실은 이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 수기라는 게 아니고요. 수신이 아니고 신수로 나오죠. 대학에서. 그 수신은 제가 하기 위해서 수신을 하는 거고요. 수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신이 되면 신이 수가 됩니다. 내 몸이 다 끼면 가만히 있어도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천재들은 성급해서 가만히 있질 못하죠. 나라를 바꾸자고 할 때 늘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첫 번째가 타경 김일 선생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다가 무오사화가 터졌습니다. 또 이 조광조 선생이 세상을 빨리 바꿔야지 이제 김효사화가 터졌죠.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이 세상을 빨리 바꾸려고 거기서 또 그 다음부터 거기서 노론이 나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이 자기 완성의 철학이 나와야 되고요. 자기가 완성돼 여기서 부처님이 여럿 나왔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문제다. 이거는 나훈아 그 가수가 세상이 왜 이래 이러는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이게 이 정말 부처님 같은 이런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한심하게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철학이 우리가 나와가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그 철학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또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해답 같습니다. 궁금한 게 드셨습니까, 황 선생님? 사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예. 드릴까요? 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그냥
거의 평생의 역작으로 이제 그 유학 5천년 책을 5권 갖다가 정말 그 이렇게 명제를 본인도 키우세요. 감동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건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했다가 그 질문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봤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을 두 가지를 좀 던지는 걸로 이제 제 말씀을 가름하려는데 사실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유학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잘못 오해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유학의 이 유학 철학이 확산하지 못하고 상당히 정체가 되고 부정적인 어떤 중요한 이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유교 철학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이 생활의 그 철학 지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 태평성대의 아주 안락한 시기에 이 번성할 수 있는 철학과 사유의 면이 강하다 현실적으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세의 경우 특히 이제 지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상당한 난세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난세에서의 철학 사상으로는 이 주도적인 어떤 철학 사상이 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서 이 난세에도 이 철학적인 사유 체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세계인들이 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유가적인 어떤 이 지혜와 사상을 바탕을 둘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이 상당히 이제 근데 절대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 어릴 때부터 이게 가정이라든지 학교에서 이게 이런 어떤 이 유가 사상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각자 자기가 특히 담당하고 있는 어떤 전문 직역에 관련해서 이런 방법이 참 좋다라는 멋진 방법들을 좀 구상을 해서 한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인간의 지혜가 이제 고대 원시인 때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인지 능력이 발달해 왔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학자 같은 경우는 2003, 40년쯤 되면 특이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특이점의 시대라는 게 이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이거는 인공지능의 지능 수준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현존했던 하고 현존한 모든 인간의 지능의 합을 초과하는 그 순간을 특이점의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AI의 어떤 과학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발달할 경우에 과연 유학을 비롯한 이제 모든 어떤 철학과 모든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이게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설령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할때라도 그럼 그런 어떤 상당한 정도의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거의 그때는 관계라는 게 지금 현재 유교적에서는 인간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관계가 다양해질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사람의 어떤 지능과 거의 유사한 또는 뛰어나는 이 인공지능을 기계라고 표현할 경우에 그때는 인간관계뿐만 아니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 기계와 기계의 관계를 막론한 유교 철학을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이제 그런 시대 때는 이 우리 유교 철학은 그때도 어떠한 위상을 유지하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게 인간과 기계를 포함한 전 세계의
뭔가 이렇게 지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이거는 좀 뭐 세월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늦게 올 수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도래 가능한 어떤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 그때의 우리 지금 이 유학 유교 철학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머리 아픈 말씀 두 가지 한번 드리고 이제 뭐 끝이 총괄적인 뭐 이렇게 질문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의 연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영환 교수 그 사람이 1인자입니다. 변방에서 예, 그 사람은 뭐 그런 관심을 표하는 학자들을 다 꿰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선 분야가 너무 많죠. 예컨대 뭐 바둑을 둔다 그거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뭐 계산을 한다 뭐 이런 그 지적인 그 능력은 이미 넘어섰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뭐 인공지능 이제 예. 지금 그때 이세돌이한테 얘기했던 그 알파고가 예. 지금은 그 인공지능 바둑 그 중에서도 초보 단계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중국의 전례라든지 한국의 카타고라는 이제 인공지능 바둑 그 시스템이 있는데 얘들은 전 세계 프로 기사들이 그냥 둬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태고요. 심지어 이제 중국 1인자는 커제, 우리나라의 바둑 1인자라는 신진서 이런 친구들이 2점으로 해서 이기면 아주 그 잘 두는 거고요. 근데 신진서는 보면 2점을 놓고도 승률이 높은데 나머지 모든 중국 우리나라하고 일본 기사들은 2점 놓고 그 인공지능한테 이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이제 문 박사님 하시는 말씀 잘 알겠는데 이제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이제 그거는 어차피 뭐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5,000년 동안에 판이 바뀔 때마다 그 새로운 판이 익숙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기계를 맞대면 하면서 놀랄 정도로의 그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나라가 들어섰을 때 진에서 한으로 갈 때 한에서 수로 갈 때마다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사실 답도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문 박사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그걸 다시 해야 되는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가 되는 이 유학을 어떻게 정신 그 실질적으로까지 적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전 세계가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이제 동물학교를 제시하셨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밀접하게 좀 알아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이라도 시작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바다 속에서 서서히 회오리 치면서 바뀌면 때가 되면 바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대한 대한은 우리가 일부러 바꾸지 않으려고 해도 때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5,000년 동안에 계속 인류의 문화는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해결책을 교수님께서 뭐 우리도 다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제시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론에서 너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은 뭐라고 한마디로 말을 하시면 핵심은 이제 그 요새 엄마들은 또 고약한 엄마들이 많아요. 사실은 괴롭고 만나기 싫고 이런 게 많은데 전통적인 우리 어머니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울하고 괴롭고 할 때 어머니 만나면 해소가 되는데 그 이제 로봇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나온다면 인류는 손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없죠. 그게 안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철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철학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성이 파괴돼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AI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지성적인 거 이런 머리에 논리적인 계산 능력 이런 거는 뭐 다 이제 인간을 다 초월해 버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또 점점 더 되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우리 이
법률도 AI가 판결하는 걸 더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앞으로 부분에 그런 대해서는. 때가 올것 같아요. 그런데 AI가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보면 하고 이제 있죠. 인공지능의 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달할 때 예, 숱한 직업들이 이제 소멸하고 숱한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소멸 직업 중에서도 보면 이제 1순위, 2순위 그룹, 3순위 그룹이 있는데 이 법조인 그룹도 상당히 소멸 이력시되는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법조는 지금 벌써 공자의 저거는 AI가 하니까 판결을 내리니까. 공자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소송하는 거는 해서 재판하는 건 나도 똑같다. 근데 내가 재판하면 소송이 안 생긴다. AI가 그걸 할 수 있겠냐? 그 AI가 이제 판사다. 그럼 이제 소송하러 둘이 오지 않습니까? 피고 원고가 와서 AI 앞에서 이제 정확하게 판결을 할 수 있지는 몰라도 공자가 서 있을 때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가는 근데 역할을 할수 AI는 있을까? 포기가 없잖아요. 그거는 응? 그 디테일하게 있어갖고 예. 그걸 어떤 거를 얘기니까 이제 아까도 교수님 얘기한 게 진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게 법가가 이사하고 그 한비자하고 예. 그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사가 왔다 갔다 또 조랑진도 찍고 나중에 이제 그 양반도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래도 한나라도 법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그래도 예. 법가가 이제 그거를 이해 갖고 이제 동중서가 나와갖고 예, 이제 예, 전체적으로 해갖고 저도 요새 이제 애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깊숙이고 좀 이제 공부 좀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나라가 진나라보다 더 어떤 우리가 상강오륜이라든가 그 사상의 우상이라든가 그걸 깊숙이 했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한나라가 하는 거죠. 예, 보완을 그 보완을 했기 때문에 밑바닥이 있어갖고 한나라의 그 사상이 아직도 그 중국 그 사상이 깊숙이 박혔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중국이 살아남지 않았나는 생각이 자꾸만 그게 또 한나라가 갔다가 또 다시 한나라가 지금 중국도 지금 한나라의 그 원류 아니에요. 그 모습이 됐죠. 예. 됐는데 앞으로 네.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달할지 놀라울 만큼 발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AI가 로봇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해서 우리 집에 딱 이제 뒀는데 내가 울적할 때 엄마 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낫다. 네. 엄마 만나는 보다 AI 만나는 게 더 낫다. 이러면 인류는 이제 손들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안 된다고 안 보면 되고 어떤 침해 방지는 되겠죠. 예,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예. 뭐 좋은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어떤 거를 그 감성적으로 한 거는 있는데 근데 AI를 가지고 이제 로봇이 엄마 역할을 시킬 때 예. 나쁜 엄마보단 나을 거예요. 그렇지. AI가. 예. 근데 최고로 좋은 어머니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 AI 어떤 좋은 AI 엄마를 만나야 되는지까지도 아는데 그거는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5천 년을 더 살면서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저는 5번 강의가 교수님 강의가 다 끝날 때쯤 해서 과연 어떠한 결론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보여질까 이게 참 궁금한데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계속 토론을 하고 싶지만 궁금한 건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을 또 기약을 하고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을 최대한으로 읽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네. 마치기 전에 네. 이 교수님이 쓰신 책 보면 특히 보면 이제 방금 오늘 형상판, 형합판 이야기만 했는데 이 원래 전문가들이 특히 독창적인 전문 용어를 갖다가 창의적으로 개발한다는 게 정말 상당히 이게 어렵기도 하고 이 업적인데 저는 저 교수님이 형상판, 형합판 용어를 갖다가 대단하시죠. 이제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 존경을 금치 못하고 예.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일단 형상판, 형합판이라는 이 네. 용어가 나중에 전 세계 철학자들이 일반화된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예. 교수님의 우리가 사실 판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동 판이론이라는 새로운 신판이 머지않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교수님 박수로 오늘 네, 마무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달 수고하셨어요. 목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제
아, 마무리. 끄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